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회의에서 나온 발언들이 조금 더 많이 기록된 문서를 한번 봤는데 거기에도 장관의 지위에 불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그 언급을 하는 검사장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검사가 분명히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검사장 전원들의 손을 들어가지고 뭐 표결을 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왜 이걸 공통된 의견, 대다수 의견이라고 어떤 근거로 말하고 있는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주장이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지금 검사장 회의라는 근거도 없는 회의를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거는 뭐 달리 말씀드릴 것도 없이 그냥 집단 항명입니다. 그것도 거역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면 그냥 뭐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만약에 거부를 하게 되면 이번에는 아마도 장관께서 다시 한번 지휘를 하신다면은 기한을 확실히 명시하실 것 같은데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확실하게 이러이러한 걸 이행하라, 이렇게 지시하실 것 같은데, 그걸 만약에 어기면 이거는 이제 명백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보다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애초에 덮으려고 했던 사건의 실체, 거기에 본인도 관련될 수 있다는 의혹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지금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한 장관의 지휘가 내려진 것인데, 그걸 자꾸 피하려다 보면 결국은 왜 저러는 거냐, 저게 측근만의 문제냐, 본인도 저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을 감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담도 굉장히 클 거라고 봅니다. 검찰청장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사항을 문헌대로 신속하게 이행하라.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청장을 향해 다시 한번 수사지휘를 이행하라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난 2일 장관의 검찰 지시권을 발동해 수사 지시를 내린 지 5일 만인데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죠. 상급자 지시를 깔아뭉개고 앉아서 계속 버티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체 이 양반은 뭔가요? 일개 공무원 나부랭이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온갖 꼼수는 다 부려가며 자신의 정당성을 합리화하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보려 시간을 끌며 생쇼를 하고 있는데요. 이젠 끝장을 봐야 합니다. 지시 불이행을 문제 삼아 직무정지를 해야 마땅한 상황까지 온 건데요. 추 장관의 수사지시 이행 경고도 징계를 위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물러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죠. 헌정사상 이렇게 막대먹은 청장이 어디 있었나요? 반드시 중징계를 내려서라도 그 본보기를 보여야 할 텐데요. 이제 징계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배포한 법무부 명의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최종적인 법적 정치적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는 검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배제하는 수사지휘는 위법하다는 검사장들의 다수 의견에 대해 검찰청법 제8조 규정은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 청장에 대한 사건 지휘뿐만 아니라 지휘 배제를 포함하는 취지의 포괄적 감독 권한도 장관에게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는데요. 그러면서 최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윤 청장이 지휘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청장의 지휘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이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장관이 직무유기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은 학연, 지연, 종교, 직연 또는 채용 동기 등 직무적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가 직무 관련자인 경우를 직무 회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추 장관은 윤 청장이 수사 지휘를 대검 부장회의에 맡겨놓고 전문 수사자문단을 소집한 뒤 단원을 위촉해 사건을 부적절하게 관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찰청법 제8조에 따라 청장으로 하여금 사건에서 회피하도록 지휘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윤 청장은 지난 2일 추 장관의 지휘 서신을 받은 이후
닷새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검은 수사지휘 다음날 검사장 회의를 열고 발언 요지를 정리해 전날 법무부에 전달했는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윤 청장이 수사지휘 수용 여부를 밝히는 대신 검사장들 다수 의견을 내세워 여론전을 펼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추 장관 입장에 대해 시간 끌기처럼 비출 수 있으므로 무엇이든 답하라는 뜻이라고 했는데요. 법무부는 검찰청장의 지위를 배제하는 지위 역시 검찰청장에 대한 장관의 권한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검찰청법 제8조는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 여부 등 수사 절차 방향이 지휘라면 특정한 사건 지휘체계 구성은 감독에 해당한다는 게 법무부 해석인데요. 추다르크가 그냥 추다르크가 아닌 거죠. 이미 징계 절차는 시작됐고 윤 청장의 입장에 따라 그 수위가 결정될 듯한데요. 여기서부터가 고급 기술이 필요한 겁니다. 우두머리 멧돼지를 단순히 때려잡을 수는 없는 거죠. 서서히 멧돼지 떼들의 본보기를 보여주며 차근차근 잡아나가야 될 텐데요. 절대로 해임은 안 됩니다. 무조건 가이드라인은 직무 정지가 되어야 할 텐데요. 눈뜨고 멧돼지 떼들이 정리되는 걸 봐야 하니까 말이죠. 결국 보다 못한 우두머리 멧돼지는 사태로서 자기의 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도 저의 뇌피셜이죠. 상상은 누구나 자유입니다. 저는 다음 대선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그냥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하는 행태를 보면, 점잖게 표현해서 행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윤미향 건을 처리하는, 또 조국 건을 처리하는, 그리고 윤석열 총장을 대하는 최근에 예는 많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권력은 절대 피한다 그러죠. 절대 권력은 절대 오만해집니다. 굉장히 오만해지기 시작했죠.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넘어서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긴장이 더 풀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사실 지난번에 표차로 보면 얼마 안 났어요. 그거 기억하세요? 계산이 되세요? 100만 표만 가져오면 이깁니다. 간단합니다. 100만 표 가져오는 거. 저는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7일 미래통합당의 재집권을 위한 방안에 대해 아버지 마음에서 어머니 마음으로 바뀌면 될 것 같다며 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리 당이 이제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희망을 생각할 것인지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통합당이 대선에 이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높다고 단언했는데요. 하지만 자신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단계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희룡이나 세훈이는 타오르는 꿈을 먹고 사나 봅니다. 같은 땅 위에 서서 같은 하늘 아래 사는데 어떻게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요? 통합당이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답니다. 언제쯤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한 100년 후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상상은 자유라지만 이건 좀 아닌 듯 싶은데요. 매일 놀고 먹고 세비를 받아가는 정당에서 대통령 배출을 꿈꾸다니요.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도 그 전에 그 당이 먼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여튼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고 했나요? 오세훈이는 꿈도 야무집니다. 그러면 오세훈이 경선에 나갈 거냐, 출마할 거냐,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는 아직은 준비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많이 불편해졌어요. 낙선하는 바람에. 굉장히 불편해졌어요. 그리고 그 장이 많이 좁아졌어요. 그래서 상당히 힘듭니다, 요즘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준비됐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 준비가 좀 되면 물어봐 주세요. 아직은 준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